카르멘 라인하트 이러면요, 경제 위기 전문가로 꼽히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일을 하다가 지난 5월에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변신한 분이에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중에 지금 최고위급 자리에 임명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부채 시한폭탄에 대비하라, 자칫 잘못하면 부채 시한폭탄이 펑 하고 터진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만 경고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는요, 그야말로 미정유의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마디 더 달면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라고 해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예. 그러면서 부채가 너무 많아지는 게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는지 달러 가치가 막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화는요, 지금 중국의 위안화하고 커플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화도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는 떨어지는 대신에. 그 정도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국가 부채가 엄청날 거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유럽 제국은 더하죠.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뭐 여기는 지금 현재도 경제 봉쇄령을 다시 하니 많이 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는요, 돈 푸는 게 맞습니다.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돈을 풀지만 적정 수준으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풀어서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게 라인하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풀고 있는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돈 푸는 거 보세요. 2020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8.2예요. 선진국. 대한민국은 IMF에서는 선진국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8.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128.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도 62.8%가 될 정도로 돈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혹시라도 모를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풀지는 못해요. 혹시 돈을 마음대로 풀다가 신흥국이라는 게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가 대부분이니까 이게 휴지 조각이 될까 봐 말입니다. 지금 IMF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넣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상위 그룹, 선진국 초입 단계 뭐 이 정도 봅니다. 그렇다면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 도표 하나에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자칫 잘못하면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왜? 부채가 지금 말도 못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신흥국 부채. 돈을 풀지만 적당량을 풀잖아요. 선진국은 지금 빨간색은 엄청나게 풀어대고요. 그러니까 라인하트 교수 같은 경우도 뭐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도 사실상 위기, 부채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만 푼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추경을 해가면서 돈을 풀었는 게 전대미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돈을 많이 풀었어요. 단 한 번도 이만큼 푼 적이 없습니다. 이 라인하트 교수하고 가장 친하다고 해야 되나요?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지난 20년 동안 중진국 재정 적자와 관련돼서 연구를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중진국 이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포함됩니다. 아마 지난 5월인가요? 중앙일보 인터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케네스 로코프 교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부채 위기를 자칫 잘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주는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채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부채만. 이게 중앙정부의 부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요, 부채를 다 따지면 엄청난 부채예요. 5천조에 육박한다? 아니,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조에 육박한다고 그랬죠.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은 5천조가 넘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채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공기업의 부채, 그 다음에 연금 충당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걸 다 합치면 5천조가 넘습니다. 그러니 대한 빚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하트 교수나 로코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앞으로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이 라인하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앞으로 다가올 부채 위기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미정유의 구조조정 릴레이가 이어질 거다. 미정유의 구조조정 릴레이라고 그랬어요. 미정유.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조조정. 기업에서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인력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조정의 릴레이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실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모르겠어요.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까지 전부 다 호들갑 떨고 난리 났는데, 피치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용등급 전망을 유지했다. AA-, AA-를 유지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부채 수준이 재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경고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신용등급을 사실 낮추기로 했었거든요. 부채 비율이 45%가 넘으면. 그런데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기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했다고 그냥 호들갑 떠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채라는 것은요, 국가 위기로 갈 수 있는 단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부채가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렇죠.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 2월까지인가요? 아니, 후년 2월까지인가요? 이대로 가면요, 부채만 하더라도 410조 1천억 원입니다. 이런데 부채가 안 터진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에 큰 내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한빚국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채 시한폭탄이 어떻게 터질런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 구조조정의 릴레이가 대한민국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구조조정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뒷받침,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